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한번 포인트로 찝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메뉴 구성할 때 시그니처죠. 이걸 주력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회전이 안 되면은 재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기 위한 파생 메뉴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세트 메뉴와 같은 것들, 이게 전략 메뉴가 되는 건데, 파생 메뉴를 통해서 사이드 메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부분 시그니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드 메뉴예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냐면요, 메인 메뉴를 저렴하게 팔아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메뉴는 찾아가서 먹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개인 점포를 창업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시그니처 메뉴를 특별하게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적인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고깃집의 프랜차이즈의 경우 저렴하게 100g에 8,000원, 9,000원대에 파는 소고기 집들이 있습니다. 고기의 퀄리티 좋아요. 하지만 재료비가 높다 보니까 어디서 보상하려고 하냐면은 찬의 구성을 빈약하게 하고 사이드 메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메인 메뉴를 고품질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는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특히 고깃집 방문했을 때 놀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숯을 들고 다니는 거. 엄청 불안해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고기를 배불리 먹고서는 후식 뭐 먹을래? 볶음밥? 냉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우리는요, 메인 메뉴로 고객을 부르고 사이드 메뉴로 그 이상을 만족시키려고 해야지만 장사가 잘 됩니다. 제가 요즘 DNA를 채취해서 심어드리잖아요. 잘 되는 대박 매장일수록 시그니처 메뉴가 비싸요. 이게 고급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왜? 메인 메뉴에 나는 자신 있으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좋은 고기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항상 찾죠. 후식 뭐 먹을까? 그 다음에 후식으로 제공하는 것들의 퀄리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상당합니다. 근데요, 안 되는 고깃집 가잖아요. 메인 메뉴까지는 잘해요. 하지만 사이드에서 점수를 다 깎아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구성할 때는 궁합을 살펴봐야 돼요. 밥이 있으면 국이 있는 거, 김치찌개, 계란말이, 궁합이 되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디저트를 찾는 우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인 메뉴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사이드 메뉴 또한 특별하게 했을 때 메인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사이드를 먹음으로써 잊어버리는 거죠. 왜? 마지막에 엔딩 피니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냉면에 만두나 고기 싸서 먹잖아요. 돈가스에 모밀이나 우동, 그리고 나물에 비빔밥. 찬 성질이 있으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에스프레소에 아이스크림, 아보카도. 80년대, 90년대에도 커피숍 가면은 뭔가 있어 보이려면 무조건 시켜서 먹었던, 그게 생각보다 궁합이 잘 맞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걸 먹었을 때 만족도라는 게 배가가 됩니다. 이렇게 메인 메뉴 먹고서는 우리는 그 시그니처가 아무리 특별해도요, 만족도의 피니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저번에 이어서 또 몽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워낙 잘 되고 있는 매장이다 보니까 몽탄 가면은 우대갈비 시그니처 메뉴를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우대갈비를 먹고 나서 항상 먹는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냉면, 된장찌개, 볶음밥, 기본 3요소가 되겠죠. 위와 같은 것들이 궁합이 잘 어울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몽탄이 사랑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몽탄의 비빔냉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지, 이게 사이드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메인 메뉴 아니에요? 이거 사이드 맞아요? 할 정도로 고기 다소 비싸죠. 우대갈비 32,000원. 이게 250g, 60g 뼈무게 포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다가도 마지막 후식으로 냉면을 먹게 되는데 얼마나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와 같은 볶음밥. 그냥 볶음밥도 아니고 양파를 정말 많이 넣은 양파 볶음밥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메인 메뉴 시키고서는 후식 뭐 먹을래? 그리고 반찬도요, 안 되는 집들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찬도 인색하게 담아줍니다. 이렇게 푸짐한 찬을 담고 세팅하는 거, 메인 메뉴를 충분히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메인 메뉴를 100g에 8,000원, 9,000원 팔다 보면요, 사이드 신경 쓸 틈이 없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주인이 마음이 인색해요. 이미 메인 메뉴에서 원가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또 사례를 들어보면 잘 되는 산청 숯불가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브랜드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메뉴예요. 고추장 양념구이 160g에 19,000원? 저렴한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흑돼지 가브리살 160g에 19,000원, 재래식 소금구이 한 판이 500g인데 58,000원. 하지만 사이드는 냉면이 7,000원, 된장찌개가 9,00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볶음밥이 11,000원입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상당해요. 왜? 사이드 메뉴는 저렴하지만 퀄리티를 상당히 높였어요.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 잘 먹었어, 든든히 먹었다 하는 것들이 사이드 메뉴를 먹으면서 메뉴에 대한 좋은 느낌들을 더 간직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푸짐하게 뭐 짜투리 고기 다 다져가지고 넣어줍니다. 고기 육수가 나오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된장찌개가 그냥 두부하고 양파하고 파만 송송 썰어가지고 넣은 된장찌개 8,000원씩 받는 된장찌개하고 고기까지 넣어가지고 만든 된장찌개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하나 더 사례를 보면 사이드 하면 또 순위내죠. 보면은 된장찌개 7,000원, 이것도 1,000원 오른 거예요. 토시살 심지어 호주산입니다. 1인분 200g인데 33,000원. 진짜 비싸요. 근데 가게 됩니다. 공조시설도 안 돼가지고 연기도 잔뜩 껴있고 막, 그리고 일하는 이모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요, 불판 갈아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고기 올리자마자 막 판을 갈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된장찌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점심에 그렇게 많이 가는 거죠. 이 된장찌개를 먹는 이유는요, 정말 푸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냉이를 듬뿍 올려준 이 된장찌개 비주얼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된장찌개 비주얼이죠. 이게 7,000원이죠. 예전에 6,000원이었습니다. 향이 너무 향긋한, 봄에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고기를 먹다가 마지막에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완벽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식당들이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대박집들은 더 많이 신경 씁니다. 메인이 있으면 이 사이드, 궁합적인 음식, 그 안에 아낌없는 원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메인 요리에서 내가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이드 먹으러 오나 메인 메뉴 먹으러 오지? 이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또 생각해서 집중을 안 하고 메뉴 개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명륜진사갈비도 여러분 보면 무한 리필 식당이었지만, 예전에 명륜진사 하면은 1인당 뭐 18,900원으로 해서 무제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명륜진사갈비였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추가하다 보면 고기가 점점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그렇게 좀 아끼는 행동들이 불만 고객들이 생겨서 해점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륜진사갈비가 리뉴얼하면서 뷔페로 먹고 싶은 고기 무제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이드 메뉴, 정말 힘을 많이 썼죠. 뷔페라고 허접한 음식을 담아놓는 게 아니라 상당히 퀄리티 있는 음식들을 놓음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올렸던 거죠. 이게 이제 메인으로 고객을 부르고 사이드로 고객을 만족시켜라, 이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운영할 때 사이드는 곁들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메인 메뉴를 궁합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메인 메뉴의 만족도를 크게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한국 사람만이 유독 배부르게 고기 먹고 후식 뭐 먹을래? 이와 같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식사 후에도 무언가 디저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고기를 먹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소프트 콘을 제공하는 것 또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하나의 서비스지만 고객을 재방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서비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인 메뉴의 원가 코스트요, 원재료 비율이요, 저는 30%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0% 미만 돼도 돼요. 그만큼 비싸게 받으면 됩니다. 그게 나의 가치인 거예요. 대신요, 사이드 메뉴로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 않더라도요, 사이드 메뉴 원가율을 50% 높이더라도요, 저렴하게 먹으면서 정말 잘 먹었다라는 기대 이상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를 심어줘야 돼요. 있는 고기 없는 고기 좋은 고기 다 갈아 넣어 보십시오. 고객은요, 메인 메뉴 비싸다고 안 느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메뉴 개발을 하신다면 여러분 매장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뷰도 남겨주고 소문도 내고 재방문도 자주자주 하는 그런 맛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